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10강 시간표지법 중에 인지적 놀이 이론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놀이는 우리는 이제 카그니티브 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 발달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인지 놀이를 보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 들어오면서 그 인지 발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삐아제가 아주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삐아제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던 그 러시아의 비고츠키라는 이 학자가 이 그 인지적 발달에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적 놀이는 그 두 사람이 영향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밀란스키도 이 삐아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유아 놀이에 관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했는데요. 이것을 196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우리 사회적 놀이는 1932년, 33년에 했죠. 그러면 36년 정도 뒤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루노와 이 서슨 스미스도 놀이가 이제 인지 발달에 정말 중요하다. 놀이를 하면 인적 발달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자, 그러면 인적 놀이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유아의 인지 언어 발달 정도가 놀이에 다 표출됩니다. 그래서 놀이를 보면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호기심, 이거 인지죠. 탐구력, 창의력, 또 사물했던 상황, 역할의 상징적인 전환 능력 다 인지입니다. 물리적 표상 능력, 논리적 추리력, 사회적인 지식, 보존 개념 아시죠? 보존 능력, 또 공간 능력, 또 연속성, 시간의 분류, 시간의 순서, 분류, 이거 전부 다 인지 놀이죠. 인지에 인지 들어가죠. 그런데 전망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잘 배우셨을 텐데 타인을 수용하는 이 조망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넬드하고 삐아제가 이제 세계에서 실험을 한 거죠. 자, 인형을 앉혀놓고 한 아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계 산 모형을 두고 인형이 보고 있는 산의 모습과 너가 보고 있는 산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러고 1, 2, 3번 이렇게 카드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인형이 보고 있는 그 저기 산의 모형을 이제 1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보고 있는 건 3번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인지 발달이 잘 되지 않는 아이는 자기가 보고 있는 1번 카드를 인형도 똑같은 1번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본다고 생각하니까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조망 능력 이런 것도 다 인지하고 인지 발달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유아놀이 활동을 그 인지 발달의 도구적 기능을 이제 규정을 하고 또 다른 측면은 놀이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내적 동기 유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놀이는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죠. 하고 싶어서 하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내적 동기 유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해요? 시켜서 해요? 그렇죠. 하기 싫어도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하죠. 이거는 외적 동기 유발입니다. 그럼 내적 동기 유발은요. 막 그 잠을 안 자고도 하고 싶고 그냥 좋아요. 그죠? 그런데 외적 동기 유발은요. 어떤 보상이나 뭔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재밌는 것은 내적으로 동기 유발됐고 또 이제 어떤 목적이 없어요. 놀이는 놀다가 그냥 내일 또 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요? 꼭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놀이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 인지 발달을 본다는 것은 교사가 이 지식을 잘 구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적놀이 이론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 들어오면서 이 삐아제 비고츠키가 인지 그 이론이 이분들이 한 인지 이론이 그 구성주의죠. 구성주의 학자들이 이 학계 관심을 이제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정서적 적응에서 놀이의 역할을 인지 발달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적 놀이는 이 놀이 단계가 이제 앞에서 사회적인 놀이보다는 다르게 이제 네 단계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진 삐아제가 인지 발달 이론의 단계를 제시를 했잖아요. 자, 어떻게 했냐면 유아는 네 단계 인지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자, 0에서 2세까지는 감각 운동기, 그래서 센소리 모터 피어리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조작기는 프리 오퍼레이셔널 피어리드라고 그러는데, 만 2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은 전조작기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7세 이상이 되면 7세에서 한 11세 정도 그 사이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크리티브 오퍼레이셔널 피어리드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유아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 나이가 거의 뭐 구체적 조작기에 이제 제한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삐아제는 그 한 단계 더해서 형식적 조작기, 포멀 오퍼레이셔널 피어리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또 가상적인 그런 활동 많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나타난다고 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삐아제가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놀이 유형을 개념화했다는 거예요. 자, 0세에서 2세 감각운동기 아이들은 연습놀이를 한다는 거죠. 연습놀이는 뭐냐면 놀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기능놀이라고 합니다. 자, 연습놀이는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그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이 프랙티브 플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은 펑셔널 플레이, 기능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프랙티스 플레이, 또 펑셔널 플레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전조작기 아이들은 뭔가를 가지고 상징하면서 놀이를 하기 때문에 상징놀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볼릭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삐아제가 이거 살아 있었으면 이 이론을 지금 현대에 맞춰서 극화놀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론을 하고 삐아제는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우리가 놀이 유형을 이제 여기 손을 건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전조작기 아이들이 2세에서 4세에는 전 개념기고,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없는 시기잖아요. 그죠? 이제 전조작기가 그렇게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했다고요. 근데 4세에서 7세까지는 직관적 사고기, 본대로 이제 애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봤는데, 두 개를 다 합쳐서 이때 아이들은 상징놀이를 한다는데, 상징놀이는 극화놀이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극화놀이에서는 뭐 역할 영역을 한다든지, 이제 심볼릭 플레이, 뭐 상징해서 논다든지, 뭐 하나씩 하는 놀이, 이게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큰 범주는 극화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규칙 있는 게임을 하는데, 놀이의 규칙을 반드시 두고 놀이를 하는 거죠. 뭐 윷놀이 이러면 말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작을 해야 되니까 말을 놓는 순서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규칙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 인지 발달에 따라서 놀이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스밀란스키 인지적 놀이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스밀란스키는 1968년에 놀이가 이제 창의성하고 지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삐아제 놀이 발달 유형을 이 유형을 중구로 해서 인지 발달에 따른 놀이 유형을 재조직을 했습니다. 자, 스밀란스키가 제시한 놀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놀이예요. 아까 그 연습놀이 한다는 그 연습놀이가 다른 말로 기능놀이라 그랬죠. 자, 기능놀이는 펑셔널 플레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물을 가지고 놀든지 사물이 없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운동의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는 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뛰기, 달리기, 기기, 모으기, 부수기, 물건 자료 조작하는 것 전부 다 이거는 기능놀이에요. 자, 이 기능놀이는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에요. 자, 사회적 놀이하고 이 발달 이 단계가 비슷해요. 혼자 놀이도 0에서 1세, 자, 기능놀이도 0세에서 1세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속놀이인데, 이 구속놀이는
컨스트럭티브 플레이라 그러는데, 자, 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뭐를 만든다는 거죠. 구성하는 거죠. 컨스트럭티브 플레이는 뭐냐면 사물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블럭이나 정목을 가지고 뭘 만들죠. 그래서 인지적 놀이를 체크하면서 블럭 영역에서 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의 다 구성놀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성놀이는 2, 3세 아이들을 놀이거든요. 자, 그러면 점토를 줬다든지 또 모래를 줬다든지 하여튼 밀가루 반죽을 주거나 뭘 하거나 뭘 만드는 거는 무조건 구성놀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영역이나 또 이제 블록 영역 이런 데는요 절대로 인지 발달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할 놀이가 있는데 드라마틱 플레이라 그러죠. 우리 극화놀이라 그러는데 역할을 이행을 하거나 가상하는 놀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 모방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부모 역할을 하면 부모의 롤, 그 역할을 놀이에다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롤 플레이잉이라 그러는데 부모 놀이, 아기 놀이, 소방관, 영웅, 또 괴물, 공주 놀이, 슈퍼맨 이런 거를 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이가 재밌는 것은요. 가상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 이런 소망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현실로 공주 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이에서 공주 되는 거는요 쉬워요. 역할을 공주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현실로 나는 공주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서 어머 쟤 이상해 이러는데 놀이 속에서 공주 놀이를 하게 되면 놀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욕망, 욕구 이런 것을 놀이에 다 표출하니까 아이들이 카타르시스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놀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모방을 하든지 역할놀이를 하든지 이거는 전부 다 극화놀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 가상전환이 있는데 이거는 make or believe transformation이라고 그러는데 뭐뭐 하는 척하는 놀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둥근 게 있으면 막 자동차 운전하는 척을 한다든지 또 뾰족한 것이 있으면 연필이나 하여튼 볼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이건 주사기야 그러면서 주사 넣는 척 하는 거 이게 다 가상전환이에요. 전부 다 극화놀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규칙 있는 게임인데 자, games with rules 그래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인지 발달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규칙을 못 만들고 그냥 놉니다. 그런데 만 5세만 돼도 놀이 규칙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 놀이 규칙을 넣느냐면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놀잖아요. 그 계속 반복하고 놀고 하니까 규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 5세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제 실증이 나니까 규칙을 해서 뭐 카드 게임 하는 거 당연히 규칙 있는 거죠. 그 규칙 있는 게임을 하는데 그 규칙 있는 게임이 결국은 인지 발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미리 정해진 또 새롭게 정해진 규칙을 확인시키면서 그걸 인식시키고 또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놀이를 하는데 말뚝박기 이거는 규칙 있는 게임이죠. 3번 만에 박아야 돼 이런 거. 또 관역 맞추기 맨 중간에 들어가면 이 센터에 들어가면 10점이야. 맨 끝에 하면 0점이야. 이런 거 다 규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 게임 할 때 도미노 카드 게임이라든지 화투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규칙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규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지 발달이 좋을수록 규칙 있는 게임을 한다 이런 거죠. 자, 인지 발달 그 놀이 척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척도지는 사회적 놀이하고 당연히 다르죠. 사회적 놀이는 우리가 혼자 놀이, 평행 놀이, 하나는 집단 놀이 이렇게 봤죠. 그런데 인적 놀이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기능 놀이, 자, 하나는 구성 놀이, 자, 그 다음에 역할 놀이가 있고 규칙 있는 게임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할 놀이가 사회성이 아니고 인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놀이가 들어있고 활동자, 메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자, 관찰지 애들 좀 다 적고 뭐 사회적 놀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1회에 3명 내지 5명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명만 해라 그랬고요. 자, 1회 15초 동안 관찰하고 5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아이 또 하고 A, B, C 이렇게 해서 뭐 3명, 5명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1명만 해서 잘 하시고 익숙해지면 이제 2명, 3명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자, 15초 관찰하고 5초 기록.
자, 그 다음에 15초 관찰하는 중에 5초는 구성놀이를 하고 10초는 역할놀이 했어요. 그러면 8초 이상 되는 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관찰지는 이 스물란스키의 인증놀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 시트지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똑같은 인지 그 놀이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지적 놀이 발달 단계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역할놀이, 규칙 있는 게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능놀이는 0세에서 1세 아이라 그랬죠. 여러분 인지적 발달 그 인지적 놀이를 어떻게 발달 단계에 맞춰 갖고 이거 요약을 하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이 놀이 종류 있잖아요. 여기다가 연령을 적으시면 돼요. 기능놀이는 0세에서 1세 아이들이죠. 사물을 가지고 또 사물 없이 계속 움직이는 반복하는 거. 그럼 0, 1세 아이들은 놀잇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팔을 막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면서 놀잖아요. 이게 바로 기능놀이에요. 그리고 이제 뛰기, 달리기, 기기, 모으기, 부수기, 뭐 물건 자료 조작하는 거 전부 다 이거는 기능놀이고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성놀이는 장난감, 뭐 어떤 자료, 점토 뭐 다 좋아요. 플레이도, 모래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성놀이는요, 만들 재료를 주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뭐 구성놀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증놀이는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증놀이도 극화놀이 영역에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할놀이는 역할 이행을 하거나 가상놀이 하는 심볼릭 플레이. 여기서 역할 모방 아까 이제 얘기했죠. 부모, 아기, 뭐 소방관, 영웅, 괴물, 뭐 그 다음에 슈퍼맨, 공주입니다. 공주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전환은 뭐 하는 척하는 놀이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규칙 있는 게임은 미리 정한 또 새롭게 정해진 규칙을 확인하고 자 그것을 인식하면서 수용하면서 놀이를 하는 건데 말뚝박기, 아까 관역 맞추기, 카드 게임 다 있다 그랬죠. 자 15초 동안에 이제 관찰하고 어디에 해당되면 체크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놀이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놀이랑 똑같습니다. 자 몰입하지 않은 행동, 쳐다보는 행동, 전환 똑같고요. 또 활동도 이제 들어있죠. 활동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어느 쪽에 이걸 체크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럴 때는 또 메모 칸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사람의 20회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더해서 아이 발달 단계를 놀이 발달 단계하고 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요약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완성된 자료는 학부모 면담 시에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엄마들이 주로 이제 선생님들 우리 애들은 친구랑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사회성을 봐야 되죠. 그런데 놀이에서 인지를 보는 거는 놀지만 거기에서 그 사회성도 나타나지만 인지도 따로 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놀이를 평가하는 이 평가지가 이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놀이는 사회성에 맞는 이 놀잇감을 주고 또 인지적 놀이는 인지적 놀이 맞는 그런 놀잇감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놀이 세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극화놀이 영역에서 하는 게 역할 영역에서 하는 게 아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놀이 친구예요. 아무리 인지를 보더라도 놀이 친구가 없으면 우리는 뭐 사회성을 보는 이 상호작용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으면 역할놀이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시간에 우리가 인지 발달하고 삐아지 인지 발달 이론하고 또 인지 놀이의 발달 단계를 같이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두 개를 잘 저와 있게 다 공부를 잘 하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그 놀이에서 인지를 제대로 보고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그 관찰을 좀 하시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엄마들이 인지 발달을 많이 또 원하시죠. 사회성은 좋은데 인지가 더 발달 되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인지도 놀이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인지 그 놀이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사례가 이루어지는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